이번 세미나에서는 샤스리 양자회로 개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샤스리 양자회로 연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도에 최초로 나왔고 2022년도에 이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개 구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미나에서는 그냥 두 개 똑같으니까 하나만 설명드릴 예정이고 2023년도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스리 해시 함수는 이제 1600비트 스테이트 S를 입력 대상으로 24라운드의 함수를 수행합니다. 요 라운드 함수는 요 다음과 같이 구성되고 세타, 로, 파이, 카이, 이오타 연산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요 세타랑 카이 연산인데 왜냐하면 로랑 파이는 시프트 로테이션 연산이라서 양자회로 구현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고 요 이오타 연산은 라운드 컨스턴트 XY 연산이라서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는 요 아래에 세타랑 카이만 구현을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요 S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3차원 배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X축, Y축, Z축 크기는 55, 64로 구성됩니다. 세타를 먼저 보면은 리니어 연산에 해당을 하고 요 R은 수식이고 그림으로 보면은 요 Y축 컬럼에 대한 sum 그리고 다른 위치의 sum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요 스테이트 S에 XOR 해주는 연산입니다. 이렇게 1600비트를 업데이트 하는 거고 카이는 만연산과 그냥 된 거에 AND 값을 S에다가 XOR 시켜주는 연산으로서 토폴리 게이트랑 X 게이트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부터 보면은 아미의 샤3 양자 회로인데 최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샤2도 같이 나왔는데 샤2는 이제 내부에서 덧셈 연산들이 좀 얽혀있는 특징이 있고 샤3의 경우 세타랑 카이만 구현 잘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옛날 구현답게 큐비트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플레이스 구조의 샤스리 양자 회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래가 이제 그 연구 회로 아키텍처를 그린 건데 요 인풋 A가 스테이트 S인 거고 1600 큐비트가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오고 아래 안실라로 똑같이 1600 큐빗을 깔아주고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리버스 연산을 보시면 세타에 대한 리버스, 카이에 대한 리버스 연산을 사용해서 큐빗을 초기화해가면서 그 연산을 이어나갑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인풋이랑 안실라를 써서 세타를 하는데 안실라의 세타 값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인풋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걸 초기화시키려고 이제 세타 아웃풋을 가지고 인풋 A를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로랑 파이 연산을 수행하고 여기는 이제 초기화된 거를 다시 활용해서 요 카이 연산을 수행해서 카이 연산 결과값은 위에 초기화된 큐빗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또 인풋으로 사용된 값을 또 초기화시키려고 리버스 연산을 해서 아래를 초기화시키고 여기 리절트 값은 그대로 가서 라운드 컨스턴트 XOR 한 다음에 다음 라운드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1600, 1600만 계속 사용해서 총 3200 큐비트만이 사용되었고 하지만 요 세타 연산, 카이 연산도 이렇게 막 병렬 구현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리버스 연산으로 인해서 또 뎁스도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뎁스가 높고 양자 게이트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세타 리버스 연산이 좀 비효율적으로 구현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웃풋 값을 사용해서 인풋 값을 초기화하는 역할을 얘가 하는데 세타에는 이제 17600의 시납 게이트가 쓰였지만 이것도 좀 많이 쓰인 건데 세타 리버스에는 136,000의 시납 게이트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도 늘어나고 뎁스도 늘어나는 특징이 있고 오히려 차라리 이 세타의 경우는 선형 연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리버스로 초기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A가 그대로 세타 A가 되도록 그냥 인플레이스 연산을 하면은 더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세타 리버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구현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2022년도 연구인데 여기서 이제 병렬학에 중점을 둡니다. 이 논문의 경우는 샤스리 양자 구현이 메인은 아니고 두 논문 모두 이제 요
퀀텀에서 XOR이랑 AND 그래프, 이러한 XOR AND 그래프를 어떻게 T게이트와 T뎁스 측면에서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샤3의 이 카이 연산이 이러한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샤3 구현에 적용을 해서 비용을 추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요거를 이제 토폴리 뎁스 1로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앞에 보신 것처럼 이 구현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했던 최적화랑 똑같이 진행됐을 것 같고 게이트랑 그런 걸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요 엔드 연산이 되는 그 인풋들을 그냥 안실라 큐빗 써서 담아둔 다음에 한 번에 토폴리 뎁스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면은 샤3 구현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되진 않지만 요 카이 연산의 토폴리 뎁스 1로 최적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구현 결과를 좀 보면은 2016년도 아미의 구현은 적은 큐비트지만 높은 뎁스랑 양자 게이트를 쓰고 2020년 구현을 보면은 큐비트를 많이 사용하지만 토폴리 뎁스가 최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쓴 구현이 이제 2022년도 결과랑 너무 유사해서 큐비트 개수가 저희가 더 많은데 이거는 사실 저 세타 연산 최적화로 인한 차이고 거기서 큐비트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요 좀 더 큐빗이 더 나았고 아무튼 종합적으로 보면은 논문화를 위해서는 확실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번에 개선해 보았습니다. AS에서 했던 최적화 기법이랑 좀 유사하면서 다르기도 합니다. 기존 구현을 살짝 그 핵심만 보면은 기존 샤3 양자 회로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 보시면은 라운드에서 이제 세타 연산을 수행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요 320 큐빗을 깔고 거기다 썸을 이렇게 다 저장해 두고 한 번에 이렇게 C나 타는 이러한 방식이 사용됐고 이 썸을 그냥 끝나고 갈비지 큐빗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기화를 안 하고 그냥 연산을 진행했다는 거고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그냥 계속 버려지고 계속 생성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타에서 320 큐빗 그리고 요 카이의 경우 인풋 값을 복사해서 한 번에 토폴리 연산하는 구조를 했고 연산이 끝나면 이제 요 아래 거를 사용해서 위에 걸 초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1600만 초기화시키고 나머지 1600 얘는 이제 초기화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갈비지로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카이에서는 1600 큐비트가 버려졌고 위에 1600 큐비트만 초기화하고 다음 라운드에서 재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전 버전에서는 요 갈비지 큐빗 2개를 좀 초기화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좀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초기화시키진 못하는데 그래도 이득이고 그 뎁스 증가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화하는 방식을 보면 리버스를 쓰긴 하는데 이 리버스로 큐비트를 초기화하는 시작 라운드에 이 갈비지 2는 초기화할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면 네, 뒤에서 한 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버스를 좀 라운드 간격을 좀 두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매 라운드 만약에 리버스를 한다고 하면은 그 리버스를 한번 해보면은 이건 1600은 먼저 초기화 시킬 수 있고 얘를 이제 초기화 시킬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갈비지 1은 초기화 시킬 수 있는데 보시면은 요 초록색 값의 좀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요 카이 이전에서 이제 인풋 값을 복사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아웃풋은 바뀌었고 둘 다 초록색인 상태에서 초록색으로 하나 초기화 시켰고 그러면은 이 초록색 값이 요 값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건 로랑 파이니까 값의 변경이 없으니까 얘도 지금 초록색 값이 요 초록색 값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요 갈비지 원을 초기화를 시키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요 초록색 값에다가 주황색 값을 그러니까 세타 연산에 리버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세타 연산 하기 전 요 스테이트 S 인풋 값으로 돌아올 수 있고, 요거를 다시 요 썸을 만들었던 것처럼 초기화를 시켜서 요 갈비지원을 초기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 가지고 초기화한 거긴 한데, 갈비지원은 초기화할 수 있는데 요 갈비지2는 초기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320큐비트만 초기화하는 C에 해당을 했고, 이래서 이제 매라운드 리버스를 수행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정의를 한 C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그럼 2라운드 간격으로 리버스를 수행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리버스를 시작하는 라운드에 갈비2는 초기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라운드 간격으로 하게 되면은 그 첫 번째 리버스에선 초기화를 못하지만 두 번째 리버스에서는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첫 번째 리버스에서는 초기화 못하니까 앞에처럼 똑같이 C에 해당하고, 그 두 번째 리버스에서는 갈비지 1이랑 갈비지 2도 초기화할 수 있고, 요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도 당연히 초기화 되기 때문에 개수가 제일 많이 초기화할 수 있는 요 3520 큐빗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버스에서는 C의 경우 320 큐빗을 초기화하고, 두 번째 리버스에서는 이제 더 많은 3520 큐빗을 초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초기화를 수행했다고 했을 때 요 갈비스2를 가지고 이제 다음 리버스에 요것도 초기화를 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그 라운드 컨스턴트 XOR 요거를 리버스를 해서 요 시점으로 만들고, 저희는 이제 요 초록색 값을 요거는 원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0이었으니까 요 값을 0에다 다시 카피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요 노란색 네모에 엔드 연산, 요 카이의 리버스 연산을 해서 얘도 이제 요 인풋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얘 가지고 이제 요 위에 줄이랑 아래 줄을 다 초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를 시작하는 라운드에선 얘를 초기화를 못하는데, 그 다음 라운드에 가면은 이 갈비지2를 가지고 요 다음 리버스에 갈비지2를 초기화시킬 수 있고, 위에도 초기화시킬 수 있고, 얘를 가지고 다시 또 앞에서 갈비지1을 초기화한 것처럼 또 초기화를 해서 모든 안실라 큐빗을 다 초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리버스 되는 걸 좀 도식화한 겁니다. 갈비지2가 사실 이 인풋 값을 나타내는 거고, 요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초기화하고 카피한 거를 이렇게 다시 카이 리버스해서 요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시낫 해줘서 얘도 리버스하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리버스해서 여기에 갈비지1 초기화시키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C인 경우고 여기 A인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라운드를 좀 높이면은 이제 계속 첫 번째 라운드를 제외하고 다음 라운드부터 계속 초기화를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3라운드 이상으로 하는 경우를 보면은 첫 번째 리버스에서는 C 그대로 C고, 중간에는 요 이니셜라이즈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그 얘도 이제 리버스 연산할 때 보시면 활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라운드가 앞에 있었다 하면은 다시 또 얘를 카피해서 초기화 시킬 거기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제 마지막 리버스에서 이제 초기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라운드는 그 1600 큐빗 요거에 대한 거 빼가지고 그 갈비지 1, 2만 초기화하기 때문에 B에 해당하고, 마지막 라운드는 요 C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은 3라운드 이상을 할 때는 첫 번째는 C, 그리고 중간 라운드들은 계속 B, 그리고 마지막에 요걸 결국 마지막에 초기화시키고 내보냄으로써 A, 이런 구조를 따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라운드 간격을 좀 두고 리버스를 하는데, 그 뎁스를 증가를 안 하게 하려고 0, 1라운드를 만약에 이게 두 라운드로 리버스 한다 했을 때 0, 1을 두고
1, 0을 리버스 할 때 2, 3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 3을 진행할 때 1, 0에 대한 리버스가 수행되기 때문에 그 뎁스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은 그러면 CA를 초기화를 했으니까 그 초기화한 거를 언제 쓰냐 하면은 이렇게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1라운드에 대한 리버스는 C 경우밖에 초기화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라도 초기화했으니까 얘를 3라운드에 씁니다. 그러면은 파란색은 뭘 뜻하냐면은 그 필요한 큐빗 수고 빨간색은 그 01라운드에서는 AB 그러니까 0라운드에서 A의 큐빗이 필요하고 1라운드에서 B의 큐빗이 필요하고 2라운드에서 A, 3라운드 B 이걸 뜻하고 이 빨간색은 이제 1라운드 리버스에서 C의 큐빗을 초기화할 수 있고 0라운드의 리버스에서 A 개수의 큐빗을 초기화할 수 있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1라운드에서 리버스한 걸 2라운드에서는 못 쓰니까 왜냐면 얘가 진행할 때 얘도 진행되니까 2라운드가 끝났을 때 C도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C를 이제 3라운드에서 씁니다. 3라운드에서는 B가 필요하니까 결국 3라운드에서는 C를 가져오니까 B-C의 큐빗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4라운드에서는 이제 0에 대한 리버스에서 가장 많은 A개의 큐빗을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4라운드에서 이제 A를 쓰는데 A를 그대로 다 써서 4라운드에서는 이제 큐빗을 안 씁니다. 그리고 또 5라운드에서는 다시 또 요 C 된 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B-C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주황색이 뭘 뜻하냐면 주황색이랑 초록색이 뭘 뜻하냐면 얘가 이제 라운드 간격을 변경시킬 때 그 드는 큐빗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라운드 간격을 짧게 하면은 그러니까 2라운드가 짧은 건데 짧게 하면은 그 B-C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왜냐면 이게 짧으니까 이 B-C가 계속 발생합니다. 근데 이득인 거는 이제 2라운드 간격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3라운드 간격인데 그 먼저 보면은 얘는 이제 3라운드니까 요 첫 번째 3라운드는 그냥 큐빗을 계속 할당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격을 높일수록 요 B의 개수는 늘어납니다. 얘는 2라운드이기 때문에 B가 하나만 있는 거고 그 총 그럼 필요 큐빗을 세보면은 EA 플러스 B 플러스 11 곱하기 B-C 큐빗이 2라운드 간격으로 할 때 필요합니다. 3라운드 이상 간격으로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좀 도식화되고 보면은 이제 4라운드부터 재사용한 큐빗을 쓸 수 있고 그 처음에는 리버스가 많이 안 되니까 초기화가 많이 안 되니까 B-C가 들고 5라운드에서는 그 1라운드에서 B개의 큐빗을 초기화했는데 그대로 쓰고 그리고 6라운드에서는 또 A 그대로 쓰고 7라운드에서는 다시 또 C, B-C 이렇게 들고 보면은 라운드를 늘리게 되면은 요 B-C는 좀 개수가 적어지는데 요 앞에 B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3라운드일 때는 EA 플러스 2B 플러스 7-BC고 B-C고 이거를 이제 라운드별로 하면은 수식이 이렇게 되는데 EA는 고정으로 들고 24라운드고 라운드 간격을 n으로 뒀을 때 B-C가 이 수식에 의해 증가하고 B는 이 수식에 의해 증가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간격을 얼마로 줬을 때 가장 효율적인가를 보니까 그 4일 때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이제 22,400개의 큐빗이 사용됐고 요 앞에 수치에서 인풋 1,600개를 더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토폴리 뎁스랑 풀 뎁스는 기존과 같이 최소로 가져갔고 그 결과 이제 가장 낮은 토폴리 뎁스랑 풀 뎁스를 가진과 동시에 요 토폴리 뎁스 곱하기 큐빗 그리고 풀 뎁스 곱하기 큐빗인 요 트레이드 오프 성능에서 이것도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